네, 반갑습니다. 자,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2탄입니다. 어, 지난번에는 개요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궁금증 굉장히 많죠. 왜냐면 개요만 알고 있었다. 넥스트레이드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런 거에 대한 개요만 알면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실제로 써보는 겁니다. 써보는 거긴 한데, 그래도 사용하기 전에 좀 궁금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질문했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것들을 실제로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따로 구성을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개요만으로 조금 부족했다 이런 분들은 네, 이번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가닥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위쪽에 제가 그 카드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쪽을 클릭하시면 이제 개요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개요를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 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번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궁금증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가 뭐예요? 자, 두 시장이 동시에 열릴 때 9시부터 3시 20분까지 호가창이 두 개인가요? 한 개인가요? 사실 이거는 별로 그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넥스트레이드하고 한국거래소는 정규장 거래 시간이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죠. 동일하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가창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MTS 또는 HTS 상에서 이게 누르는 단추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 그러면은 이게 KRX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넥스트레이드로 할 것인지 이게 누르는 단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은 넥스트레이드의 호가창이 나오는 거고 저걸 선택하면은 그 KRX의 호가창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호가창이 두 개라고 보시겠죠? 호가창이 두 개이긴 한데 두 개를 동시에 볼 수도 있고 하나만 볼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두 개다 한 개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저는 일단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에는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호가창이 두 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따로 볼 수도 있고 동시에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전환하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라고 해야 됩니까? 네, 한번 알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가창이 그 보이는 부분에서 변합니다. 누르면 넥스트레이드, 또 누르면 한국거래소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본다든지 이게 가능한 거니까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가창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다. 네, 근데 원래는 두 개가 맞다. 네, 하지만 나는 하나로 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건 혼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체 거래소의 거래 시간은 15시 40분부터 20시까지인데 이 시간에도 정규장처럼 거래가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규장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가능한 겁니다. 넥스트레이드는 15시 40분부터 20시까지 어떤 거요? 실시간 경쟁 매매 방식입니다. 실시간 경쟁 매매라는 것은 지금처럼 막 주거니 받거니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정규장처럼 실시간으로 주문 접수 또 체결이 된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아닙니다. 그냥 실시간 거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그냥 매매를 그냥 그대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점, 그 시간에 그냥 평상시에 거래하시는 것처럼 진행하실 수 있는 거고, 대신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16시에서 18시, 이 시간의 단일가 거래와는 별도로 운행됩니다. 즉, 한국거래소에서는 16시부터 18시까지는 단일가 거래잖아요. 시간의 단일가.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한국거래소에서 그러면은 만 원짜리 주식을 넥스트레이드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간 거 보고 만 원에 사가지고 12,000원에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단일가죠. 근데 넥스트레이드는 실시간이야. 그럼 가격 괴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에서 산 것을 한국거래소에서 팔 수도 없고 한국거래에서 산 것을 넥스트레이드에 팔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한국거래에서 팔고 넥스트레이드 산다. 그걸 다시 한국거래에서 판다. 이거 안 돼요. 서로 간에 연동은 안 된다. 그러면 연동은 언제부터 되느냐? 18시가 지나고 나서
즉 6시부터 8시까지는 이제 내가 가진 주식을 넥스트레이드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규장 종료 후에도 실시간으로 호가가 변동하면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별도로 운영이 된다. 서로 융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거래소 시간은 15시 40분에서 20분, 20시 사이 이 구간에는 정규시장처럼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상한가 친 종목은 굶어야 하나요? 네, 굶어야 됩니다. 왜냐면 상한가 기준이 전일 종가 기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넥스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다 똑같습니다. KLX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상한가에 일단 도달해버렸다 그러면은 더 이상은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일 종가라는 것은 그 다음날 시초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그 기준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똑같이 범위가 적용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죠. KRX에서는 10%만 올랐는데 넥스트에서는 20%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뭐 상한가를 칠 수도 있겠죠. 호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 장이 마감된 이후에 호재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상한가를 쳐버렸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 그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 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시간의 거래에서는 10%밖에 안 오르잖아요. 근데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이제 그 종가 기준에서 나머지 상한가까지 다 들어갈 수 있죠. 종가에서 10% 오르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뭐 10% 올랐다. 그럼 총 합쳐서 20%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10% 올라간 수준에서 넥스트레이드로 가게 되면 상한가 제한폭까지 그냥 바로 땡겨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한가를 도달해버렸어. 그럼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없으면 매수 대기만 해야 되고 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실제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굶어야 됩니다. 상한가에 매도 물량이 없다면 그냥 굶어야 되는 거죠.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상한가 친 종목은 더 이상 추가적인 매수가 불가능할 수가 있다. 상한가에 살 수는 있지만,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팔려고 하잖아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상한가 치지 않은 종목이 넥스트레이드 상한가를 쳐버렸어.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종가 기준에서 나머지 물량들을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나머지 상황들을 올려놓고 되면 그만큼의 시세 차익은 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수수료 차이는 거의 없나요? 수수료는 좀 쌉니다. 정규장과 거의 동일하다고 되어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시초 이제 초반이니까 30에서 40% 정도 깎아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깎아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게 이벤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일부 증권사에서는 넥스트레이드 거래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요거는 이제 한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규시장보다 수수료가 더 쌉니다. 더 싸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라 이렇게 의도를 한 것 같긴 한데 거래 종목 수가 10개밖에 안 되죠. 지금 초반에는 물론 뭐 5주 이후에는 800개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수수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뭐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즐겨 찾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죠. 10개 종목들 보시면은 뭐 제일기획 길게 찾아도 되나? 뭐 그런 것들 뭐 JYP 엔터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 종목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 주류의 종목들 이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수수료에 대한 체감을 많이는 못하실 것 같다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거래 전에 사용 중인 증권사의 수수료 정책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초반에는 30에서 40% 정도는 깎아줍니다. 지금 이벤트 기간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때는 거의 비슷하게 될 거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즉 수수료가 더 비싸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넥스트레이드 종가가 다음날 거래 시작 시 시초가가 되나요? 이거 아닙니다. 될 수 없습니다. 넥스트레이드의 종가는 이 넥스트레이드인데 왜 넥스트라고 그랬어? 넥스트레이드의 종가는 다음날 정규장 시초가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쉽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종가로 마무리됐어요. KRX 한국거래소가 10,000원의 종가로 마무리됐어. 근데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를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10,000원에 끝나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는 12,000원에 끝난 거지. 이렇게 된다면 12,000원이 다음날 시초가로 형성되느냐인데 이게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초가는 정규장 시초가. 그러니까 정규장의 종가를 시초가로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넥스트레이드의 종가가 20% 올랐기 때문에 정규장의 시초가 기준은 10,000원으로 시작하지만 일단 올라서 시작할 수 있겠죠? 한 20% 올라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일단 시작은 무조건 정규장,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시작이 되고요. 정규장 시초가가 딱 만들어지고 나면 넥스트레이드, 정규장 둘 다 시초가가 그걸로 형성이 돼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넥스트레이드의 종가는 참고용일 수밖에 없다. 나는 정규시장에서 10,000원에 끝나는데 넥스트레이드 12,000원에 끝났어. 그러면 그게 뭔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다음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준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시간의 거래, 즉 정규 시장은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느낌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넥스트레이드 상에서는 많이 오른 거 가지고 실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또 올라갈 때 막 단타를 치고 막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다음날 시초가까지 그렇게 형성되지는 않는답니다. 네, 거래소별 종가에 따라서 시초가가 다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넥스트레이드의 종가는 참고용이지만 실제적으로 정규장 시초가의 그 기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날 그냥 정규장 시초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넥스트레이드 종가는 다음날 거래 시작 시 시초가가 되지 않습니다. 전일 종가, 전일 한국거래소에 형성된 그 가격이 시초가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 거래소를 따로 다운받아야 되나요? 이거 굳이 필요 없습니다. 별도 다운로드 필요 없고요. 대부분의 증권사, MTS, HTS에서 넥스트레이드 기본적으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는 기능 활성화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짠 하고 열리게 되면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르고 이거 누르면 대체거래소, 이거 누르면 한국거래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그럴 거 없이요. 그냥 뭐 증권사 앱을 업데이트 한다든지 뭐 등등의 어떤 기능적인 요소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귀찮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정규장이 끝나면 넥스트레이드로 바로 전환되나요? 왜 자꾸 넥스트레이드로 한 거지? 넥스트레이드로 바로 전환되나요? 이건 전환에 대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아침부터 어차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넥스트레이드는 계속 전환됩니다. 다만 중간에 이 시간의 단일가 있잖아요. 시간의 단일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거래가 안 되는 시간들. 이 시간 동안에만 넥스트레이드하고 한국거래소하고 연동이 안 될 뿐입니다. 네.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넥스트레이드는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레이드로 당연히 전환이 되는 증권사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왜냐면 거래를 하려면 넥스트레이드로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시간의 단일가 거래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 거래 이렇게 선택하는 창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증권사 시스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열려봐야지 압니다. 근데 자동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부 HTS, MTS 사용자는 직접 전환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자동 전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신에 표시가 되겠죠. 지금은 넥스트레이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사용 중인 시스템의 전환 방식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이런 것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그런 증권사 시스템을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동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직접 전화해야 되는지.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거래할 때 내가 확인하고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규장이 다 끝나고 나면 어차피 그쪽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가 된다면 넥스트레이드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체거래소 쪽으로 움직임을 변환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 보도록 하죠. 자, 애프터 마켓에서 KRX 시간외 시장과 별개로 4시에서 6시, 그 다음에 6시에서 8시까지 단타가 가능한가요? 네, 당연하죠. 당연히 단타가 가능합니다. 자, 이 시간 동안에는 넥스트레이드에서 실시간 경쟁 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경쟁 매매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대신에 16시부터 18시까지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는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종목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소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매하는 것과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 산 거를 시간의 단일가로 팔 수 없고 시간의 단일가를 산 거를 넥스트레이드 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넥스트레이드로 가시는 거고 나는 그런 거 안 할란다 그런 분들은 이제 시간의 단일가로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시간의 단일가가 워낙 이제 저게 적잖아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아마도 넥스트레이드를 좀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18시 시간의 단일가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넥스트레이드에서 계속해서 실시간 경쟁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내가 샀어. 그리고 넥스트레이드를
딱 봤더니 이제 그쪽에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15시 40분부터 20시까지는 넥스 트레이드에서 정규장과 동일한 실시간 경쟁 매매 방식으로 단타가 가능합니다. 단타 치고 싶으신가 봐요. 네, 단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리를 잘 보시면 되겠죠. 시간의 단일가를 잘 보시고 넥스 트레이드의 가격을 보시면서 서로 간에 괴리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근데 대부분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 괴리를 딱 보고서 이게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러면 딱 사버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시간의 거래가 다 끝난 다음에 올빼미 공시 나오잖아요.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근데 시간에까지 다 끝나버려서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니요, 넥스트레이드에서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시간의 거래가 딱 끝난 다음에 악재가 나와버렸어. 대규모 유상증자. 자, 그러면 우리가 못 팔고 다음날까지 얻어맞잖아요. 근데 넥스트레이드로 바로 이동해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죠. 물론 거기서도 하한가가 떨어진다든지 아주 작살난 상황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잘하면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냥 열받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거의 장점이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시까지 이제 어쩌면 20시 이후로 이제 공시내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기존 그대로 이용해서 미동의하면 문제가 되나요? 나는 넥스트레이드 사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뭐 동의해 주세요라고 나올 텐데, 나는 안 쓸란다. 넥스트레이드 나발이거나 필요 없다. 네, 그렇다면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넥스트레이드 관련해가지고 뭔가 약관 변경이 있다든지 또는 서비스 업데이트 또는 넥스트레이드로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미동을 하게 되면 거래 제한 가능성이 당연히 생기겠죠. 거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동의를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동의를 한다거나. 내가 거래를 넥스트레이드에서 하기 싫다 그러면 거기서 안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막 이렇게 나는 그쪽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동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시고 다 이제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뭐 모르잖아요. 시간 외가 지난 다음에 내가 꼭 사야 되거나 내가 꼭 팔아야 되는 주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동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 이렇게 동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좀 하세요. 네, 말씀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이요. 매수 가격이 급변할 때 체결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뭐 양 시장 간의 가격이 서로 괴리가 크다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내가 주문을 넣었는데 가격이 갑자기 급변했어. 그러면은요, 당연히 더 유리한 가격에 체결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정규 시장에서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넥스트레이드라고 달라질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지정가 주문은 입력한 가격에 체결이 되는 거고 또 더 유리한 가격이 될 수 있겠죠. 나는 10,000원에 매도할래요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11,100원에 매도하려고 했어. 그렇게 되면은 11,100원에 매도가 되는 겁니다. 나는 10,000원에 매수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9,000원에 매도를 내놨어. 그러면 9,000원에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유리한 가격 또는 가격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지정한 가격이 있다. 그럼 그 가격에 딱 도달했을 때 매수가 딱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우선 호가에 즉시 체결된다. 네. 이런 식이고, 가격이 급변할 경우에는 예상보다 불리한 가격이 체결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넥스트레이드든 정규 시장이든 간에 우리가 주문을 넣을 때 항상 그런 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가격을 정해놓고 진행하게 된다라면 가격이 급변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나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체결이 됩니다. 내가 주문을 넣는 순간에 갑자기 2,000원 빠져버렸어. 그러면 2,000원 내려간 가격에 매수가 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는 정규 시장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질문이요. 일반 시장에서 상한가를 찍었을 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30%더 오를 수 있나요? 시장에서 일반 KR 시장에서 10,000원을 찍었어. 그런데 넥스트레이드에서 10,000원을 30%더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규장과 동일한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초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일 종가가 시초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일 어느 장? 자, 정규장에서의 종가가 정규장과 넥스트레이드의 시초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장의 종가가 일단 형성이 돼버렸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0원에 일단은 전일 종가가 나왔어. 그러면은 13,000원에 정규장에서 상한가 찍었어. 그럼 끝이야.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15,000 얼마까지 올라간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시초가가 같다 보니까
등락폭이 똑같은 거예요. 등락폭이 똑같아. 그래서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이제 일반장에서 그러니까 정규장에서 상한가를 찍으면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상한가를 찍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이상 더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네,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전일 종가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10,000원이 상한가를 유지가 됩니다. 상한가 초과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다음날 시초가는 한국거래소에서 새롭게 형성이 된다. KRX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시초가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더라도 정규장 시초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애프터마켓 거래는 당일 종가 기준으로만 체결이 된다. 그리고 다음날 시작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시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말도 그냥 애프터 마켓이잖아. 애프터 마켓, 후 마켓. 네, 후 시장.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다라고 보는데 그동안은 단일가 거래였지만 이건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시간의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국장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미국장도 정규장에서 엔비디아가 250달러에 끝났다. 근데 애프터 마켓에서는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지만 다음날 정규 시장에서의 시초가는 똑같죠. 전일 종가랑 똑같아요. 대신에 그 전에 그 애프터마켓에서 반영됐었던 이제 상승률이나 하락률을 시장에 정규장에 반영을 해가지고 갭 상승을 한다든지 갭 하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넥스트레이드에서 30% 더 올라갈 수 없고 네, 더 올라갈 수 없고 전일 종가 기준, 오늘 시초가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요. 거래 수수료가 아니라 거래세가 더 큰 부담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사실 0.01로 0.05 이런 정도이고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사실 몇 푼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이 거래 수수료 자체도 우리는 지금 몇 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몇십억씩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 깎아주는 거 계속 진행하면은 이게 좀 절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깎아준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거래세는 그냥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네,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거래세가 동일하게 부과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세 0.23 정도 나오니까 우리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 낼 때 한 0.5% 정도 더 먹고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금 좀 빼고 한 내가 이제 매수한 가격에서 0.5% 정도 더 먹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0.5%부터가 뭐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 주식을 사는 순간 0.5% 정도 손실 보고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려나요? 네. 거래세는 더 큰 부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거래 수수료를 깎아준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크게 와닿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종합적으로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 시간대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동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자, 16시에서 18시 시간대 거래 구조 보시면은요,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가 체결이죠. 그 다음에 KRX 내 종목만 거래 가능하다. 한국 거래소 내. 그 다음에 넥스트레이드 종목은 거래 불가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거래가 불가합니다. 시간의 단위가에서 거래가 불가.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은 15시 30분부터 2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실시간 호가 매매 넥스트레이드 내 종목만 거래 가능하고요. 시간의 단일가 시장과 연계가 불가하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싸고 저기선 비싼데 그럼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야 되겠다.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싸게 사놓고 저쪽에 가가지고 끝난 다음에 네, 그죠? 끝난 다음에 팔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16시에서 18시 동안에는 요게 사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네, 이 마켓을 서로 바꿔가지고 매매가 불가능하다. 자, 이 시간에는 일단은 시간의 거래이고 실시간 연동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것 때문인데 또 여기는 제한된 유동성. 그 다음에 넥스트레이드는 생각보다 시간의 단위가보다는 거래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거래가 안 되는 거고,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죠. 18시 이후에 네, 18시 이후에 단위가 종료하고 나면 이제 시장 유동성에 따라 새로운 가격이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을 이용해 가지고 차익 시도를 차익 거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부분들 아까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지만 이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이 시간 동안에는 시간의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넥스트레이드하고 서로 종목 간에 교차가 안 됩니다. 연계가 안 되는 거고, 대신에 이 시간 동안에는 넥스트레이드는 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6시에서 18시 동안에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넥스트레이드를 이용해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실시간 거래, 이 한국거래소는 시간의 단위가 이렇게 되니까 서로 가격 괴리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연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끝나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궁금증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면 이번에는 댓글을 또 꼼꼼히 읽고 또다시 답변을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레이드가 좀 복잡하고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면 또 장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팔고 싶을 때, 내가 못 팔았는데 팔 수 있다거나, 사고 싶을 때 못 샀는데 살 수 있다거나, 또는 뭐 이제 밤 사이에 적용되는 어떤 뉴스나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서 미리 반영된 걸 가지고 다음날의 주가를 예상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초반에는 별거 없을 거예요. 초반에는 종목 수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시간 동안에는 편안하게 조금 한번 시험해보고 살펴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약간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많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점이 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것들 이제 또 수정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거래소에 가시면 자세한 공문들이 나와 있는데 공문을 읽기가 조금 좀 까다롭고 좀 어렵게 나와서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풀어보려고 방송을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많이 해소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슈 진단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이번엔 2탄이죠. 심화편 200% 활용하는 방법 궁금했었던 부분들 해소해드리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